드래프트의 밤은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다. 수많은 유망주들이 꿈에 그리던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단 하나의 호명의 희비가 엇갈린다. 올해 KBO 신인 드래프트 역시 그랬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최강야구 출신 선수들 중 오직 임상우만이 유일하게 프로의 부름을 받았다. 강동우, 최소현, 손성관. 각자의 리그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 세 명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다. 팬들은 분노했고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단순히 실력 문제였다면 독립리그를 폭격했던 강동우의 이름이 가장 먼저 호명됐어야 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이 아닌 프로 구단들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차가운 교과서다. 프로의 드래프트는 과거의 결과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냉철한 투자 게임이다. KBO 스카우트들은 통계에 감춰진 맥락을 파헤치고 숫자가 아닌 잠재력을 해독하는 전문가들이다. 임상우가 지명된 이유, 그리고 나머지 세 선수가 외면당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노력의 미학이나 열정의 서사가 아니다. 철저하게 확률과 효율을 계산하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지금부터 그날 밤의 선택이 왜 모두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 뒤에 숨겨진 프로의 진짜 시선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본다. 프로가 임상우에게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눈앞의 성적을 넘어선 성장 궤적에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3학년 시즌 타율은 0.384로 대학 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였지만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수치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했느냐는 점이었다. 2학년까지 타격의 약점을 보이던 선수가 단 한 시즌 만에 팀 내 최고 타자로 급부상하며 U23 국가대표에까지 선발된 것은 단순한 좋은 한 해가 아니었다. 구단 입장에서는 코칭 스태프의 지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성장형 프로토타입을 발견한 셈이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는 선수가 얼마나 배우고 흡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며 프로 세계에서 가장 탐내는 덕목 중 하나다. 두 번째로, 임상우는 모든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각둘이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내는 뛰어난 조화를 보여주었다. 그의 발은 플러스 등급의 주력을 가졌고 수비는 안정적이었다. 여기에 우수한 콘택트 능력을 갖췄고 송구와 파워는 평균 수준이었지만 넓은 수비 범위와 민첩한 주루 플레이로 그 단점을 완벽히 상쇄했다. 이 같은 낮은 리스크, 높은 활용도의 조합은 어떤 포지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멀티 내야수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특히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유격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그의 가치를 몇 배나 끌어올렸다. 결국 임상우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넘어 프로 시스템에 맞춰 스스로 진화할 준비가 된 즉각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자원이었던 것이다. 그가 기록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무기로 프로의 부름을 받은 이유다. 강동우의 독립리그 성적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2024년 독립리그에서 기록한 0.403의 타율과 1.19에 달하는 OPS는 어떤 리그에서도 눈에 띄는 압도적인 수치였다. 85타석 동안 단 2개의 삼진만을 기록하며 그가 보여준 탁월한 콘택트 능력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바로 이 압도적인 기록이 역설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프로 스카우트들은 이 기록의 맥락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이 강동우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그가 상대한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몇이었을까? 그의 스윙 메커니즘이 150km를 던지는 KBO 투수들의 위력적인 구위를 견딜 수 있을까? 강동우의 눈부신 성과는 분명했지만 그 성과가 나온 환경의 경쟁 수준이 KBO 리그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에 스카우트들의 확신을 얻는 데 실패했다. 더욱이 강동우의 독특한 야구 경로는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고등학교 졸업 후 드래프트 미지명, 대학 진학 실패, 그리고 독립리그 진출이라는 특이한 이력은
그의 야구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심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프로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메커니즘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강동우의 기록이 프로 세계에서 반복 가능한 퍼포먼스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투리성이 리그의 경쟁 속에서도 유효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의 압도적인 성적을 희석시켰다. 결국 그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성과를 프로 무대로 번역하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드래프트의 냉정한 현실은 화려한 숫자보다 그 숫자에 담긴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최수연은 그가 몸담았던 리그에서 모든 것을 증명했다. 2024년 독립리그 MVP 수상자이자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하는 뛰어난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을 가진 선수. 0.339의 타율과 0.97의 OPS가 말해주듯 안정적인 기량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이와 성장 가능성의 한계였다. 드래프트 당시 28세였던 최수현은 KBO 구단에게는 이미 성장 궤도가 끝난 선수로 간주되었다. 프로의 드래프트가 단기적인 전력 보강이 아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스카우트들은 질문한다. 이 선수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최수연에게는 그의 성장을 증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현재 기량은 훌륭했지만 앞으로 5년 뒤에도 그 기량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어려웠다. 더욱이 임상우의 주력이나 선성권의 구속처럼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명확한 플러스 툴이 부재했다는 점도 그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는 모든 것이 평균 이상이었지만 그 무엇도 특출나지 않았다. 프로 구단들은 최수현과 같은 안정적인 멀티 자원은 드래프트가 아닌 육성 선수 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MVP 수상 경력이 오히려 더 높은 기대치를 만들었고 그 기대치에 비해 성장 여지가 없다는 현실이 그를 드래프트의 외곽으로 밀어낸 것이다. 이 사례는 야구가 단순히 실력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리스크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비즈니스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선성권은 등장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83cm, 80kg의 뛰어난 체격 조건과 151km에 달하는 압도적인 최고 구속은 그를 프로가 탐낼 만한 괴물 투수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드래프트 당일 호명되지 않았다. 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그가 비선수 출신, 즉 정식 야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단순한 배경의 문제가 아니다. 프로의 눈에 비선수 출신은 압도적인 구속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를 가진 원석이었지만 동시에 기초부터 다시 다듬어야 하는 높은 육성 난이도를 의미했다. 구속을 뒷받침할 제구력, 실전에서 통할 변화구,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등은 아직 미완성에 가까웠다. 27세라는 비교적 많은 나이 역시 그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프로 구단들은 당장 1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선수를 위해 3에서 4년의 긴 육성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 더욱이 비선수 출신이라는 배경은 그의 육성 성공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물론 이태양과 같은 비선수 출신 성공 사례가 있지만 그는 선성권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시스템에 편입되었고 뛰어난 학습 능력을 통해 빠르게 적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성권은 로또와 같은 존재였다. 성공하면 KBO의 특급 불펜 투수가 될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했다. 결국 구단들은 보상 대비 리스크를 계산했을 때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보다는 시스템 밖에서 성장해온 불확실성과 높은 나이, 그리고 미완성된 투수 기술이라는 조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다. 왜 임상우만 선택받았는가? 그 답은 스카우팅의 핵심인 리스크 리워드 방정식에 있다. 드래프트는 감정이나 서사가 아닌 철저하게 논리와 확률에 기반한 선택의 경제학이다. 구단은 모든 지명권에 대해
선수라는 상품의 리스크와 잠재적 보상을 계산한다. 이방 정식에 대입했을 때 임상우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그의 리스크는 매우 낮고 보상은 준수했다. 최소한 즉시 활용 가능한 유틸리티 내야수로 활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전 유격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를 가졌다. 반면 다른 세 선수는 각기 다른 유형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강동우의 압도적인 독립리그 기록은 프로 무대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높은 리스크였다. 만약 그의 스윙 메커니즘이 KBO 투수들의 구속과 변화구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의 가치는 단숨에 0으로 수렴한다. 최수연은 리스크가 낮았지만 보상 역시 낮았다. 안정적인 기량에도 불구하고 팀의 전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플러스 요소가 부족했고 그의 성장 궤적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손성권은 리스크와 리워드 모두 최고였다. 그러나 성공 확률이 극도로 낮았고 그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은 구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결국 드래프트의 최종 계산은 이 세 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피한 임상우를 향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결과였다. 드래프트는 과거의 영광을 보상하지 않는다. 오직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할 뿐이다. 임상우는 바로 그 가능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증명한 유일한 선수였다.